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수백 년 된 유럽의 여행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모든 여행 공식을 깨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여행 방식이 이제 유럽을 넘어 세계 관광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쇼핑거리의 직원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호텔들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럽의 오랜 전통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럽의 어느 유명 관광지를 가도 한국어 안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을 제가 직접 목격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 관광문화학 교수 엘리 존슨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가우디 투어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 탓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이 텅 비어 있었죠. 이러다 오늘 투어는 취소되는 건가 실망하고 있던 그때 20명 정도의 단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죠.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었습니다. 투어를 시작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은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대충 듣고 사진만 찍는데 이분들은 달랐어요. 그중 한 분이 오디오 가이드 카운터로 향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 가이드까지 있는데 한국어 가이드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어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한 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통역을 하고 건축을 전공한 분이 전문적인 설명을 더하고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시더군요. 마치 현장 세미나 같았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가우디는 왜 하필 이 자리에 성당을 지으려 했을까요? 나선형 계단의 수학적 원리가 궁금한데요. 당시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건축 양식에 미친 영향은 없었나요?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이드 경력 5년 차에 이런 전문적인 질문은 처음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괜찮다고 하시며 서로 찾아본 자료들을 공유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 중년 신사분은 태블릿에서 가우디 관련 논문까지 보여주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분이 일정표를 보여주셨는데 15분 단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2시간, 구엘 공원 1시간 30분, 카사 밀라 1시간. 저도 전문 가이드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일정은 처음 봤죠. 그것도 35도가 넘는 한여름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여행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구경이 아닌 온몸으로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걸요. 투어 마지막에 한 분이 건의사항을 남기셨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설명이 아니라 건축, 철학과 역사적 맥락까지 담아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문화적 성취까지. 이분들의 지적 호기심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우디에 대한 전문 서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전날 받았던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투어에서 새로 배운 내용을 설명했더니 한국 관광객분들의 눈이 반짝 빛나더군요. 그때의 뿌듯함이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투어 마지막에 한 한국인 학생이 건넨 말이요. 가우디의 건축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카탈루냐의 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연구해야겠다고요.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가이드 일이 제 인생의 소명이 된 거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제가 다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찾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부스에 큼지막한 한국어 안내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매니저의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작년에 방문하신 한국 관광객들 기억나세요? 그분들이 남기신 의견이 우리 모든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덕분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만들면서 전체 관람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편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이 한국 관광객들의 끊임없는 피드백이 쌓여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다른 언어 오디오 가이드가 15분 내외인데 한국어 버전은 무려 40분 분량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요청한 내용이 전문적이고 깊이 있어서 우리도 새롭게 공부했어요. 덕분에 우리도 성당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죠.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는 유럽 전역에서 관광지를 새롭게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식지 않았던 배움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 한국인들은 유럽의 관광 문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인들의 놀라운 면모는 바르셀로나의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라시아 명품거리의 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아침 이 쇼핑거리를 걷다가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이 오픈 전 매장 안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보니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서툰 발음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5년차 매니저 마리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즘 저희 매장에서는 매일 아침 30분씩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시작했죠. 단순히 인사말뿐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곳곳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가 비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이름표에는 한국어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꼼꼼한 쇼핑 습관도 매장을 변화시켰습니다. 마리아의 말에 따르면 한국 고객들은 매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품에 대해 완벽하게 공부해온다고 해요. 한국 고객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매장 방문 전에 이미 전 세계 가격을 다 비교해 보시고 제품의 소재와 디테일까지 공부해 오시거든요. 지난주에는 한 고객님이 저희도 몰랐던 이번 시즌 한정판 정보를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한국 고객들의 전문성에 매장들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특별 채용했고 구찌 매장은 아예 한국인 VIP 전담 매니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 고객들의 매너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샤넬 매장 매니저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세요. 물건을 고르실 때도 진열대를 조심스럽게 다루시고요. 이런 쇼핑 문화는 유럽 전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경제지는 이런 기사를 실었죠. 유럽 럭셔리 마켓의 새로운 기준이 된 한국 소비자들. 기사를 쓴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똑똑한 트렌드세터예요. 그들의 쇼핑 방식이 럭셔리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죠. 이제 그라시아 명품거리의 매장들은 한국 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합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기본이고 재고표도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하네요. 한 매장 매니저의 말처럼 한국 손님들은 우리 매장의 VIP를 넘어 최고의 선생님이 된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미식 문화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우연히 들른 전통 레스토랑 칸 마제스틱이 한국의 맛을 담은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 것이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맛은 정말 혁신적이야. 스페인 요리에서 이런 맛은 처음이야. 메뉴를 보니 고추장 불고기 파에야라고 쓰여 있더군요. 한국의 불고기와 스페인의 전통 요리, 파에야가 만난 퓨전 요리였습니다. 레스토랑 셰프 안토니오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건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3개월 전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파에야를 드시다가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빨간 통을 꺼내셨어요. 바로 고추장이었죠. 그중 한 분이 건네준 고추장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요리 인생에 새로운 영감이 찾아왔다고 해요. 처음 맛보는 순간 충격적이었어요. 30년 요리 인생에서 이런 맛은 처음이었죠. 달고 짜고 매운데 감칠맛까지 더해진 이 맛의 비밀을 알고 싶어 그날 밤 잠도 못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안토니오는 한식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유튜브로 한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한국 요리책을 구했죠. 고추장으로 시작된 호기심은 한국의 다양한 요리로 이어졌고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불고기였습니다. 불고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우리 파에야와 어우러지면 환상적일 거라고요. 거기에 고추장의 깊은 맛을 더하면 완벽할 것 같았죠. 2주 동안 밤낮으로 실험한 끝에 안토니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셜 메뉴로 고추장 불고기 파에야를 선보인 거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첫 맛을 본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죠. 불고기의 달콤함과 고추장의 깊은 맛이 더해지니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한 거예요. 이 맛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스페인 요리에서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전통의 맛에 새로운 영감을 더했네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셜 메뉴로 시작했던 이 요리가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가 된 거죠. 예약 없이는 맛보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바르셀로나의 다른 레스토랑들도 한식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맛에 매료됐습니다. 처음 고추장을 맛봤을 때는 너무 강렬해서 당황했지만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어우러지니 신세계가 열리더군요. 지금은 제 냉장고에 고추장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가 됐답니다. 이 변화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가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죠. 김치를 넣은 타파스,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문어구이, 불고기 크로켓까지 한국의 맛을 접목한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했어요. 바르셀로나의 대표 미식 평론가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맛이 바르셀로나 요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고추장과 불고기로 시작된 이 실험은 우리 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얼마 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페인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는 거예요. 본고장에서 직접 한식을 배우고 싶다면서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건넨 작은 고추장 한 통이 바르셀로나의 미식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바르셀로나의 미식 문화를 바꾸고 있을 때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딕 지구의 부티크 호텔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 때문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체크아웃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매니저 마리아는 늘 하던 대로 로비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한 청소부가 달려왔습니다. 매니저님,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은 처음이에요. 서둘러 객실로 올라가 보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금 체크아웃한 한국인 가족의 객실이었는데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건은 종류별로 깨끗이 분류되어 있었죠. 거기에 작은 초콜릿과 손글씨로 쓴 감사 카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3일 동안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시고 깨끗한 객실로 관리해주셔서 행복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감동받은 청소부가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바르셀로나 전역의 호텔 직원들이 자신들의 한국인 고객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 손님들은 항상 그라시아스를 잊지 않으세요. 객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떠나실 때는 침대 정리까지 해주시죠. 수건을 정리해서 모아두시고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곧 바르셀로나 호텔업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고급 호텔 지배인은 30년 경력 동안 이런 고객은 처음이라며 감탄했고, 다른 호텔들도 앞다투어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코리안 웰컴 패키지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네요. 우리도 한국인 손님들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보여주신 친절과 매너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웰컴 패키지에는 한글로 된 주변 맛집 지도, 간단한 스페인어 회화집, 그리고 감사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예쁜 카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맛집 지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추장, 불고기 파에야로 유명한 레스토랑도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에는 정말 가슴 따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체크아웃하는 한국인 가족에게 호텔 직원들이 먼저 나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또 오세요. 저희는 언제나 한국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관광객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 손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나요? 그때 직원이 한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해줍니다. 작은 카드 한 장의 진심이 우리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저는 관광문화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줍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작은 초콜릿 하나, 손글씨 카드 한 장이 만드는 따뜻한 변화,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말이죠. 얼마 전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과정이죠.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고 있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방문한 보케리아 시장에서 전에 없던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건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0년 전통의 타파스 가게 앞에 무려 100m가 넘는 줄이 이어지고 있었죠. 게다가 사람들 손에는 하나같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부각 타파스를 꼭 먹어보고 싶어서 비행기 스케줄까지 바꿨어요. SNS에서 이 맛을 보고 파리에서 일부러 왔죠. 40년 경력의 타파스 장인 호세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개월 전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 그날따라 손님도 없고 날씨도 안 좋았는데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들어오셨어. 그 손님이 타파스를 맛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혹시 제가 가져온 김부각을 타파스와 함께 먹어봐도 될까요? 처음엔 황당했지만 그 맛을 본 순간 호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40년 타파스 인생에서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 파삭한 김부각의 식감, 고추장의 감칠맛, 거기에 타파스가 더해지니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한 거야. 호세는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김부각 만드는 법을 배우고 고추장 소스 비율을 연구했죠. 얼마 후 드디어 김부각 타파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우연히 이 가게를 찾은 한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3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가게 앞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죠. 김부각 타파스를 먹어보기 위해서요. 입소문이 퍼지자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고추장 소스를 활용한 문어 요리를, 또 다른 가게는 김치를 넣은 타파스를 개발했죠. 시장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뭉쳐서 놀라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매주 목요일을 김부각 데이로 정하고 한국 관광객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전을 낳았습니다. 한국 관광객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목요일에 맞춰 보케리아 시장을 찾기 시작한 거죠. 얼마 전에는 시장 한가운데서 고추장 타파스 챌린지가 벌어지기까지 했죠.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축제였죠. 전통시장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먼저 한국 손님들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하고 있죠. 어제는 김치 파에야를 만들어 봤는데 대박이 났어. 현지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맛이 200년 전통시장의 새 역사를 썼다. 호세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김부각을 튀깁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저희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그라시아 명품거리의 한국어 서비스, 고추장, 불고기 파에야의 탄생 그리고 보케리아 시장의 김부각 타파스까지.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남긴 따뜻한 흔적들이죠. 얼마 전 바르셀로나 시청에서 열린 관광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관광이 도시를 바꾸는 방법이었죠. 제가 연단에 올랐을 때 청중석에는 유럽 전역에서 온 관광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한 호텔리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는 20년 동안 호텔리어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을 만났지만 한국인들처럼 특별한 손님은 처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제가 보관하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남긴 손글씨 카드들이 가득했죠. 청중들 앞에서 그 카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객실 관리해주셔서 행복했어요. 맛있는 타파스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함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마음을 남기고 갑니다.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현지인들과 진심으로 교감하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한국 관광객들의 열정적인 태도를 본받아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고, 로마의 레스토랑들은 한국인들의 꼼꼼한 맛 평가 덕분에 품질이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에게 작은 혁명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보여준 매너와 배려는 다른 관광객들의 행동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유럽의 관광업계에서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처럼 배우려 노력하고 감사할 줄 알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관광 문화를 뜻하는 말이죠. 제 연구실 벽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보케리아 시장의 한 상인이 한국인 관광객과 포옹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진정한 문화 교류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관광 문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광은 단순한 구경이나 소비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은 존경받는 관광객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남긴 따뜻한 흔적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럽의 거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